네. 다음 뉴스. 네, 넘어가 그러면 볼까요? 저희 좀 계속 무거운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뉴스는 좀 밝고 재미있는 뉴스를 우리 김기쁨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기쁨 아나운서니까 기쁜 소식을. 아우, 기대가 큽니다. 기쁜 소식. 조금 됐습니까, 애들이?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이슈 연예계 소식의 진행을 맡은 김기쁨입니다. 네, 푹푹 찌는 더위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장맛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재밌는 연예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 같은 뉴진스 소식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앵커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진스가 새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이 몇 장이나 팔렸는지 알고 계시나요? 200만? 요즘도 그렇게 많이 팔리나요, 요즘? 그러니까 MP3. 아니요. 그 100만? 사전 계약 같은 게 있습니다. 어, 얼마나 됐을까요? 전혀 가늠이 안 되죠. 200만 아니에요? 그 40만 1등 했다고 장? 들었는데요. 40만 장? 100만. 오, 비슷합니다. 사실은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더 비슷한데요. 거의 175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뉴진스 팬이랄까요? 네, 2022년 데뷔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뉴진스가요. 이번에 겟업이라는 미니 앨범을 냈는데 발매 당일 119만 장이 팔려서 또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또 지난 7일 선공개한 슈퍼샤이라는 곡은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66위까지 오르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의 인기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앨범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한 쿨 위드 유 뮤직비디오에서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씨와 중화권 배우 양조위 씨가 깜짝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곳에 뉴진스 팬이 있다고 해서 이번 주제를 뉴진스로 정했거든요. 세 분의 앵커님들 중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 누군지 맞추십시오. 기자님이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네. 뭐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네네. 저는 민희진 대표가 진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BTS 기획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도라는 그 레이블을 이끌고 있는 이제 민희진 대표가 저는 그분을 항상 관찰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창성이나 마케팅 방향성이 거의 기절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뉴진스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뉴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민희진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우리 각자 영역에서 BTS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BTS는 사실 제가 BTS 넘버 2, 예, 그 뉴욕지사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제 고등학교 동기라 네. 내용을 잘 알아요. BTS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럼 멤버들의 진짜 아티스트적 기질이 워낙 월등해가지고 그들이 노래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정국이도 그렇잖아요.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진짜 탑이 됐잖아요. 근데 뉴진스는요, 그 탑이 된 모든 노하우, 경제력, 그 다음에 스텝들이 한 번에 들었습니다. 붙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획력이 얼마나 쩌냐면 지금 쿨 위드유라는 그 노래가요, 안무가 한국 무용이에요. 와. 근데 심지어 뮤직비디오에 그 큐피드하고요, 푸시케하고 아프로디테가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호연 배우가 이제 큐피드 역할을 하고 아프로디테 역할을 양조위, 우리 시대 양조위 머리 하얗게가 나옵니다. 네. 그 한 컷이 주는 게 이건 뮤직비디오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경에 깔린 노래는 아이돌 노래가 깔려요. 그것도 한국 무용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죠. 이게 글로벌 런칭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뭐랄까요, 지금 간판처럼 이제 계속 이제 흥행을 달리고 있는 슈퍼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때 UCC 아시나요? UCC. UCC가 뭐죠? 개인이 만들어서 유튜브 전에 네. UCC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 같이 추고 그 영상 올리고 했던 UCC 세대들이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게 에어로빅이에요. 지금 에어로빅 잘 모르잖아요. 네네. 워낙 다른 게 많으니까. 근데 에어로빅에다가 UCC 감성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금 뉴진스의 슈퍼샤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겨냥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가요? 예, 20대 뭐 MZ 세대가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고풍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외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왜 해외에서 잘 팔리느냐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그 외국인 그 혼혈 다니엘 있죠. 그분이 이 노래는 또 센터를 맡아요. 그리고 첫 운을 떼는 것도 그분이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획력에 저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기획사는요, 그 녹음 음원이 있죠. 그거를 가이드 테이프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가 불러서 일단 듣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가이드 테이프를 안 주고 부르게 안 돼요. 자기만의 색깔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자기만이 위해서 해석하게. 가이드 테이프를 안 준대요. 그런 작은 시도들이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감동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그 창의력에 저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뉴진스 팬이 많네요. 뉴진스 아니요. 전문가 같으세요. 민희진 팬입니다. 민희 씨, 제가 동갑이에요. 제가 당신을 따라잡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독창성의 아이디어에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매일 반성합니다.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어떤 다른 분에게 어떤 들었는데 그 뉴진스의 음악에는 뽕짝필이 좀 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보셨습니까? 뽕짝필이 아니고요. 뉴진스가 애기들 그 마스코트가 토끼예요, 토끼. 네. 근데 그 토끼가 인라인을 타고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우리 때 타던 거 그 뭐 롤러스케이트 있죠.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을까요? 잘 봐보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어요. 그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다 합친 거예요. 아.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은 40대가 쓰잖아요. 네. 근데 40대 때 기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들어도 전혀 싫지 않는 뉴진스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뽕짝필이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이원 누구요? 아니, 그 어떤- 프로듀서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분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작곡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들었고요. 대중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돌에 주로 쓰는 막 클라이막스 이런 것도 다 빼버려요. 정말요? 그렇군요. 편하게 듣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듣기 싫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잘 봐보세요. 지금의 아이돌과는 전혀 새로운 장르입니다. 네. 아이돌 전문 분석가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이돌을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뉴진스만 좋아하시는 다 거예요? 좋아합니다. 지금 JYP 분발하셔야 돼요. 엠믹스와 있지가 요즘 좀 저조합니다. 지금 트와이스가 지금 약간 지금 은퇴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 두 지금 그 그룹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밀립니다. JYP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뉴진스 이야기는 이쯤에서 아, 예. 잠깐만요. 뉴진스 이야기는 뉴진스 이야기에 약간 제가 네. 뭐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50-50 살 때는 어떤 겁니까? 그건 이제 네. 기획사 네. 그것도 제 전공이잖아요. 그것도 전속 계약했지. 전속 계약했지. 네. 대부분의 그 가수들은 제가 그 소송을 제가 엔터를 많이 하니까 연예인 측도 해보고 기획사 측도 해보는데요. 다들 노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측에서는 사실 많은 서포트를 받고 그다음에 연습도 받고 출연 그러니까 기회도 많이 받고 하는 걸 원하는데 그 또 본인의 영향이 못 미쳐서도 있지만 또 기획사가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뜨지 못한 경우에는 왠지 기획사 탓 같고 하지만 기획사는 기획사 입장대로 완전히 불모지에서 그냥 삽질을 계속하면서 돈을 퍼붓는 거거든요. 아이돌 하나 키우는데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대요. 근데 100억이 그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잘 되고 나면 나는 이런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요번에 굉장히 빨랐어요. 한 6개월인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네. 알고 봤더니 피프티는 야 은혜를 모르는 애들 아니냐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기획사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네 이러면서 갑론을박 계속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7년 전속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커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기획사가 돈을 버는 데까지는 그렇겠죠. 상당히 긴 시간이 있고 네네네. 기획사도 잘 돼야지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기획사도 잘 되고 싶죠. 네.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잘 될 만하면 나가버리면 기획사는 돈을 다 잃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기획사가 대부분 배상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홍준 씨라고 이번에 기획사를 맡고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피해자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던데. 예. 그건 어떻게 기획사도 사실 부족함이 있었겠죠. 네. 사실 부족함이 없는 기획사 어디 있습니까? 진짜 초대형 기획사 빼고. 네. 그런데 이제 연예인도 소속하면 같이 힘든 시간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떴으면 그 행복감을 나누어 가지는 게 맞죠.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불만들을 지금 토로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성공하고 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7년 되면은 안녕해야 될 사이거든요. 왜냐면 7년 이상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대충 정해놓은 룰이에요. 바꿨군요. 예, 표준계약서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도 자기가 고생한 만큼 가져가야 되지만 기획사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서로 7년간은 좀 뭐랄까 동거를 하고 그럼 중간에서 그 메인 프로듀서라고 맡고 있었던 그 어른들의 뭐 어떤 잘못이 더 클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어. 우리도 노력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 대 이권이 붙으면 그렇게 돼요. 네. 좀 소송이 삶인 사람이니까 네. 서로 정이 있으면 안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하지. 근데 그 정이 살짝 깨진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뉴진스를 비롯해서 또 BTS가 군대에 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진출하는 아이돌들이 많아서 좋은 분위기였는데 50-5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이상한 맞아요. 그룹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중소의 기적이다.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그건 그 방시혁 씨보다 BTS보다 더 신기하게 올라갔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는 이 주제를 권혁 기자님이 굳이 이 상황에서 꺼낸 이유를 압니다. 네. 본인은 꼰대가 아니다. 나도 아이돌 잘한다. 이걸 꼭 말해주고 싶은 아닙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권혁 굉장히 많이 기자님은 아시네요. 아주 유행에 민감한 남자예요. 아닙니다. 알아주셔야 아닙니다. 됩니다. 혹시 지금 소식이 이제 마지막 소식 아닙니까? 아, 네, 저희 하나 더 남아 하나 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영화 하나 밀수 더, 이야기도 그러니까. 안 했는데 끊지 마시고 영화 밀수 그러니까. 이야기 좀 네, 하게. 영화 밀수 이야기 10분 하면 딱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밀수 나온 이야기 겁니다. 한번 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뉴스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뉴진스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네, 그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밀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어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밀수가요. 지금 현재 전체 예매 순위 1위에 등극했는데요. 현재 상영 중인 미션 임파서블과 엘리멘탈 같은 할리우드 영화 사이에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밀수는요, 베테랑의 연기자들은 물론 유승환 감독의 액션과 유머, 그리고 음악 감독을 맡은 가수 장기하의 음악도 관객들의 기대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제 SNS에서 이제 조 변호사님이 시사회를 다녀온 게시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VVIP 시사회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VVIP 네, 그래서 시사회. 시사회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같이 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셨어요? 저도 초대받아 한 장 있어가지고 그냥 시사회 같으면 다 모시고 가는데 VVIP 시사회라. 와. 근데 갔는데 여러분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다른 영화 시사회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초호화 게스트들이 와 있습니다. 일단 뭐 블랙핑크 지수와 계셨고요. 와, 아주 이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유, 제가 아이유 신과 함께 제가 셀카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매너 좋으십니다.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이제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엄청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옷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겸손합니다. 근데 저 현장에서 아이유가 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아이유가 계실 때 와, 저는 왜 아이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탑 클래스에 계시면 그 배우들 중에서도 뭐 김혜수 씨뿐만 아니라 지금 유승용 배우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기억납니다. 유나 씨가 오셨어요. 유나 유나? 씨. 소녀시대. 소녀시대 유나 씨. 배우 겸 가수 소녀시대 유나 씨 오셨는데 실물 깡패십니다. 정말 키도 크시고 소녀시대가 해체됐는데 소녀시대 팬이 됐습니다. 본인 본 거 자랑하지 말고 밀수 얘기는 그래서 영화 밀수, 밀수. 이야기겠습니다. 영화 죄송합니다. 줄거리 죄송합니다. 이야기. 그래서 제가 밀수는 어떻습니까? 흥행 가능합니까? 밀수는요. 왜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왔나 생각해 보니까 네. 조인성 네트워크 파워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 흥행은 조금 위험한데. 그래요? 네. 뭐냐면 조인성이 배우- 나와서 흥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요? 김혜수 배우, 조인성 배우면은 흥행할 수 있죠. 근데 감독이 유승환 감독님이라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워낙 약간, 이 연출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사실 왔는데 김혜수 배우님도 이 관록 몸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포스 네. 이게
영화 흥행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밀수라는 영화는 그럼 기본 어떤 그 사실적인 스토리에 기반을 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상적인 내용입니까? 저 내용도요, 약간 복고풍인데요. 네. 그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실제 이야기에 약간 기반이 있었겠지만 이제 네. 또 가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영화 중간에 나와 영화를 다 보지는 장르는 어떻게 돼요? 네? 어떤 장르예요? 어떤 장르냐고요? 네네. 액션입니다. 어. 액션인데 복고 액션입니다. 복고. 복고 액션은 어떤 복고풍.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친구 70년대, 같은? 80년대. 친구 같은 건가요? 옛날. 근데 약간 코믹도 들어가 있고. 김기쁨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실 때 그 스포일러를 좀 빼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안 네, 보셨을 아직은 텐데요? 개봉하기 전이어서 제가 내용을 영화를 보지는 나왔으니. 못했지만. 아니, 내용을 설명하면 이게 스포 때문에 걸려가지고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뭘 밀수하러 갔나 이렇게 극장에 얘기해주세요. 가서 밀수하지 마시고요. 네, 밀수에는 해수가 나옵니다. 네. 밀수에는 해수가. 네, 해수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밀수가 나온다. 김혜수 배우가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직접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너무 좋고요. 제가 뭐 네. 엘리멘탈도 보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평가를 하자면 밀수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나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뭐라고 말좀 해보세요. 보시 입장에서. 아, 예. 아니, VVIP 시사회 가보니까 이게 영화마다 그게 있거든요. 사전에 이게 붐업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영화들하고 좀 달라요. 엄청나게 붐업이 많이 돼 있어요. 유승환 감독님의 힘이기도 하고, 뭐, 조인성 배우의 힘이기도 한데, 네.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유승환 감독도 무대 인사를 했습니까? 당연하죠. 유승환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좋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만드셨는데 주변에 매우 만족하지.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아이유랑 사진 찍는다고 유승환 감독님 말씀하실 때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런 연예인 비하인드 대기실에 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요. 있었네요. 예. 그래서 못 보셨네요. 저는 영화를. 되게 뭐랄까요, 아. 딴 데가 있었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영화보다는 영화보다는 거기서 많은 배우들이 진짜 제가 방송국에서 이게 방송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너무 많이 뵀는데 이승기 씨도 키가 크고 잘생기셨대요. 야. 근데 왜 초대되신 거예요? 저 VVIP여서요. 그러니까 엔터 전문 변호사 조상규입니다, 여러분. 빠질 수가 없죠. 그 앞으로 뭐 그동안도 계속 VVIP로 초대된 영화가 많으셨겠어요? 아니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 이번이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는 거 알고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다 되잖아요. 예. 그럼 김기쁨 아나운서는 보통 이런 밀수 같은 영화를 소개하실 때에 어떻게 뭐 다른 영화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밀수 같은 영화를 이렇게 하시면서는 뭐 감독 성향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십니까? 네, 저도 감독의 성향도 알아보는 편이고, 네. 또 이제 출연하는, 사실 저는 배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출연을 남배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 뭐. 네. 그래서 조인성 배우를 아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조인성 실제로 실물이 보셨어요? 티켓을 예매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보셨어요? 제가 아이파크몰 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사회가 있을 때마다 주소를 아니 조인성 배우를 옆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셨어요? 네,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키 커요. 키 크고 잘생겼어요. 뭘 커요? 한 180 좀 넘겠더만. 아니, 190 키도 아니에요? 크고 잘생겼어요. 이렇게 훤칠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우리가 키만 컸어도 진짜 죄송합니다. 키만 컸겠죠. 근데 조인성 배우에 대해서는 제가 네. 진짜 에피소드 딱 30초짜리가 있는데 해도 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 노년역에 네. 노년동 영동시장에 가면 소고기집 있어요. 네. 거기를 가는데 제가 예약을 했어요. 룸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예약명이 조인성을 썼거든요. 왜요? 그냥 가명 쓰고 싶어서 네. 조인성으로 예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한 4-5명이서 먹고 있는데 조인성 씨 왜 안 오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조인성이에요 그랬더니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진짜 조인성 씨가 네. 단골로 오시는 가게였던 거예요. 하필이면. 영화 아니 그렇게 예, 예약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조인성 배우가 온 데에서 룸을 줬지 안 그래서 안 줬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저도 배우예요. 저 단역 배우 조상규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인성 배우는 심야에 주로 오시니까 초저녁 조인성은 제가 하고 네. 심야 조인성은 배우 조인성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수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역 배우 어디 출연하셨어요? SBS 드라마 리턴에서 형사 역할을 했고요. 정말요? 예. 제가 저기 JDB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으로 전속 계약, 종신 노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 우리 소속사에서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 제가 죽어도 못 나간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엔터 전문 변호사인 게 엔터테이너 변호사라서 제가 직접 출연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먹어보고 어떻게 맛을 알아요? 출연을 해보고 배우생을 해봐야 그래야 진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죠.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계속 웃고만 아, 그러니까. 있으신데요. 네. 네,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네. 뭐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냥 뭐 따다다다 나오니까. 그래서 관련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천만 영화는 그 범죄 소시 3편이었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 또 너무 VVRT 재밌다. 시사에 동석이 바로 형이 경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동석이 형 이 방송 보고 계시나요? 헐리우드 배우 마동석이 형의 저기 그 동석이 영화를, 형의 본인을 초대한 건 동석이 형도 압니까? 직접 초대하신 건 아니시고요. 예, 관계자를 초대해서 이제 건너서? 예, 건너 한 번만 건너서 했는데 건너? 행사장에 가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요. 제가 그 손석구 배우 아시죠? 손석구 배우랑 제가 또 셀카 찍고 제가 조만간에 그럼 여기 한번 저 스튜디오에 손석구 배우 손석구 팬입니다. 배우 제가 연락처를 잘 모릅니다. 사진을 아닌데. 찍었는데 저 근데- 팬입니다. 그래요? 네. 손석구 배우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생겼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보잖아요. 정말 뭔가 약간 바나나적인 컨셉인데 유들유들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귀공자 대 바나나 같아. 네. 이 컨셉으로 제가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손석구 씨 직접 못 보셨죠? 저는 뭐 안 봅니다 별로. 아 그래요? 네. 손석구 씨 제가 팬이 됐거든요. 동석이 형님은 진짜 크시더라고요. 네. 팔뚝도 크시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싸이 형님도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싸이도 본인 연예인 압니까?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 형님 그랬죠. 형님 제가 청담동 그 스타벅스 형님 그 스타벅스에서 인사 한번 드렸던 기억 나시죠? 근데 예 이렇게 하시는 거 안다는 뜻이죠. 뒷걸음질을 치면서 예 이러면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어쨌든 안 해요. 어쨌든. 이제 아시겠죠.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러네요. 아시겠죠. 저라의 네. 존재를. 그러네요. 오늘도 좀 오늘 굉장히 많은 연예인 썰이 나왔네요. 예. 영화 관계인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영화인. 가을 영화 축제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예. 두서없이 두서가 왜 없습니까? 굉장히 주서 있게. 김세현 아나운서님 지금 이거 섹션 정하고 주제 정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저희 주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주말 내내 카톡도 하고 저희 실제로 만나서 네. 또 회의도 굉장히 길게 하고요. 대본도 다 쓰고요. 엄청 많은 뉴스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요. 대본 계속 외우시고요. 저한테 계속 상의 주시고요. 했습니다. 맞아요. 권혁 기자님이 진짜 먹고 놀고 있을 때요. 저희 정말 열심히 주말 했습니다. 내도록 저 아무것도 연습하셨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다음 주에는 더 체계적이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월요일 기대하십시오. 월요일의 남자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월요일은 조상규 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송 권역의 뉴스 이슈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내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